처음으로 도로를 또 다른 용도로 보는 사례가 벌어집니다. 창원에 도로가 나왔네요. 지분입니다. 680일 중에 130일 나왔네요. 전체 도로가 208평 중에 39평, 한 40평이 나왔습니다. 이걸 126만 감정된 걸 제가 34만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생긴 공장이었습니다. 근데 토지인결 다시 쭉 쓰다 보니까 이 하나, 둘, 셋, 넷, 5개 공장이 원래는 한 필지로 분양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협업단지로 분양돼서 요 5개가 따로 한 필지를 받아서 5개의 공장으로 나눠진 케이스입니다. 항상 이런 땅을 들어갈 때는 개발 계획도를 따라가든지 공장 분양도를 따라가서 처음부터 이런 땅이 왜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그걸 분석을 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 마당에 도로가 6m인데 6m가 더 넘어 보이죠. 차도 2대 교차를 하고 양쪽으로 여기 펜스를 치고 기둥받고 이렇게 간이창으로 쓰는 게 보이죠. 요 공장입니다. 폭이 6m가 넘네요. 요 안집에는 요 대문 다루가 아예 마당으로 쓰고 있고 여기는 또 이렇게 조립식 있네. 이쪽에도 요 반대편에도 있고 이게 무슨 의미지?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게 지금 한 단지 그 5개 공장이고 여기 밤 되니까 여기 또 쫙 해서 문을 닫네. 이게 대로변이고 요거는 만약에 통로가 일반 도로 같으면 문을 여기 앞에 또 닫을 이유가 없는데 문을 닫네요. 저게 무슨 의미지? 이 도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마침 성서공단 제가 있는 사무실 거래처가 많습니다. 그 공장 오너들이 한 1000명 가까이 그 거래처가 직원 오니까 물어봤어요. 만약 사장님이 이 공장을 팔 때 어떻게 팔까? 자, 이 공장이 예를 들어서 300평, 이 지분이 40평. 그러면 공장용지 300평에 도로 40평을 팔 거예요? 아니면 공장용지 340평을 팔 거예요? 한 10명에게 물었습니다. 오너들에게. 9명이 다 그렇게 답을 하네요. 이건 당연히 공장용지야. 일반 매매에서. 경매로 가니까 지목이 도로 하다 보니까 도로로 이렇게 구분돼서 감정되다 뿐이지 실제 일반 매매에서는 어떻게 한다? 공장 300평, 도로 40평이 아니고 공장 340평으로서 매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부속 토지네. 그럼 내가 저거 보면 앞으로 이건 도로가 아니고 이 부분은 부속 토지로 하면 되겠다. 자, 이 토지를 쭉 등기부를 쭉 보시면은 이 필지가 5개의 5분의 1 지분이 나왔죠. 그럼 이게 어느 소유를 따라가야 되는지 그걸 파악해야 돼요. 등기부를 쭉 하다 보니까 이 소유권 변동 사항이 쭉 드러나네요. 여기 수립이라 하는 공장이 이렇게 쓰고 있네요. 근데 도로 부분을 철개들 이런 걸 막 사놓고 지금 이게 다 철개입니다. 이게 지금 다 도로 부분을 이렇게 쓰고 있네요. 양쪽으로. 더군다나 이 전압시설 결정적으로 이게 만약에 도로가 정상적인 도로면은 기둥을 이렇게 세우면 안 되죠. 자기 공장 옆에다 붙여야지. 이 공장마다 이 변압기가 이 특수 물건이에요. 이거 보통 이런 공장은 전기가 약 한 700kg씩 씁니다. 700kg는 돈이 얼마인 줄 알아요? 요 변압기 하나가. 일반 전기 1kg에 가정용이 15만 원 정도 하죠. 그럼 700kg면 돈 얼마예요? 억 단위입니다. 보통 작은 공장에 한 300kg, 400kg 전기를 쓴다고. 그게 이게 공장 물건 하다 보면 호이스터, 변전기, 그 다음에 수변기, 섬유 공장들은 대형 펌프 물을 쓴단 말이에요. 이게 특수 물건 영역이에요. 이것만 잡아도 또 재미가 있는 경우가 생기고, 그 다음에 고압가스. 이게 4개의 사례들이 여러분들이 공장 물건이나 이런 그 특수 물건 영역 중에 경매나 공매 나올 때 알아봤게 되죠. 이거 해지해보면은 난리 나죠, 한전에. 그래서 요 사건 그 등기부를 보시고 이렇게 작성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 이 물건을 대해서 이렇게 내가 공략을 했는지. 저 이 물건은 제가 한 달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림이라 하는 회사를 특정해서 압박이 들어갑니다. 가서 야 부속 토지니까 저건 당연히 도로라고 하죠. 협상을 시작합니다. 첫날은 적당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첫날 제시한 가격이 옆에 공당 대지가 450만 원이었으니까 300만 원 정도 해서 1억 2천 요구를 했습니다. 낙찰을 얼마 받았죠? 좀 항상 배짱은 좀 세게 나가야 됩니다. 제가 1351만 원 받고 첫날 요구 얼마 했다? 1억 2천. 1차 결절되고 그 다음에 이 양반이 대구로 올라오죠. 매일 올라옵니다. 물론 연달아 일주일 옵니다. 깎아달라고 얘기를 하네요. 1억 2천은 너무 비싸고 한 2천만 원 얹어줄게, 1천만 원, 3천만 원 얹어줄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때를 세는데 마침 저는 법인이었는데 옆에 직원이 개인이었죠. 그래서 빨리 투자는 또 적시해야 되겠고, 그래서 한 열흘 만에 이 물건을
매매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얼마에 했을까? 이걸 제가 3,350에 매각을 했네요.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 이제 서로가 다 돈이 자꾸 깔아 늘어가고 뭐 3천, 4천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장기적으로 가면 1억 2천 받을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1억 2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당장 팔면은 저게 비사업용 토지로 얻어맞으면 77% 세금이 나갈 수가 있다. 그렇다면은 대신 3,300을 뭐 차트 스포트가 가만 계산되니까 좀만 더 받게 2천에서 얹어도 즉시 한 2,500 주고 나머지는 2년 뒤에 받도록 하자. 그리고 매매계약 가등기를 작성하자. 처음에 이 물건이 처음으로 매매계약 가등기를 작성을 하고 매매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2,500 받고 나머지 850은 2년 2개월 뒤에. 근데 그래 받으니까 둘이 따지니까 양도세가 거의 없죠. 한 2,200 되니까 한 8% 정도 구간대 들어가니까 1년에 200만 원 양도세 절세 가면 거의 없죠. 그때부터 제가 이제 깨달은 게, 매매약 가등기로 하면 얼마든지 특수 물건도 쉽게 정리할 수 있겠다. 옛날에 10%가 한번 그런 사고 난 적이 있대요. 그걸 90%를 받으니까 그 시점을 매매 완결로 봐버리더라. 제 사건 나고 나서 그 당시에 누가 90%를 받고 10% 나오다 보니까 세무서에서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90%를 받은 시점을 매매 완결 시점으로 봐버린 거예요. 이런 사례가 누가 장난치에서 있어서 최소한도로 한 20% 이상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안전하면 70%. 그거는 이제 자기가 뭐 급하니까 서로 양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그렇게 압박을 하죠. 아니면 우리는 3년 뒤에까지 나와주면서 1억 2천 갖고 지르청구 소송 여기서 끌고 갈 거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좋고 우리도 좋고 또 우리 입장에는 뭐 받은 적이 또 금방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다 보니까 2년 2개월 좀 시간 더 놔둬도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떨어지고 큰 부담이 없었으니까 이런 방법을 했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협상만 잘하면 이제 우리는 뭐 비사업용이든 일반 농지든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매매를 하는데 이해관계만 잡아내시면 되겠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건에서는 도로가 부속 토지로서 우리가 보고 접근을 할 수 있다 하는 계기를 잡은 겁니다.